독서, 책 읽기. 책 읽기는 여러분 지금 누가 책을 읽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그 책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영화로도 되고 연극으로도 되고 다른 종류로 많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본질의 가치가 있는 책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 본질의 가치 있는 책을 읽고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새 봉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적응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들을,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학교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왜? 이게 타고나기를 내성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누가 이렇게 간섭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친구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꼭 건들게 돼 있어요. 꼭 뭐라고 그게 건든다는 것보다는 말을 시켜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엄청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면 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짜증을 내니? 이러다 보면 또 싸움이 되고, 또 싸움이 되다 보면 누가 잘했니 못했니, 누가 가해자니 누가 피해자니, 또 이러다 보면 학교는 또 시끄러워지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되고, 또 하나의 인생에 많은 그런 폐해를 거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봉사로 만난 친구는 그 어머니가 저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한다고, 대답을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학원도 보내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신이 필요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내신이 필요 없는 친구가 자체 내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체 내신은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 아닌데 어머니가 이제 조금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요구하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서 학원을 못 가고 원격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있어 찾는데, 그러다 보면 얘가 말을 안 하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뭐라도 최근이라도 하는데 원격으로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많이 힘든다고 해서 그 아이를 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하고 하겠냐고 물어봐서, 이제 글쎄 저한테 이렇게 되는 아이를 그렇게 하기는 뭐하다, 한번 만나는 본다. 그리고 이제 걔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이야기 나누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는 그러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거였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걔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있는 중간에 자꾸 왜 대답을 안 하니? 빨리 말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이게 그 문이 자꾸 닫혀져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누구야?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는 이제 저는 가장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문학 갖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내가 모르는 작품을 읽으면 신이 나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고 이제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읽으라고 하니까 읽더라고요. 왜냐면 읽는 거는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읽어서, 근데 그 엄마는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걔가 읽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하면 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읽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으면 뭘 하는지 알겠지만 옆에 없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중간에 답답해갖고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렇다고 나하고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30분이든 30분이든 15분이든 15분이든 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엄마는 벌써 막 나갔더라고요. 퇴근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한참 이제 있어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거기다가 화면에다 글씨도 써보기도 하고 그림도 써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왜 대답하라고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요. 기다림입니다. 어떤 아이는 생각을 빨리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아이는 생각을 늦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다림을 기다려야지 빨리 물어보고 빨리 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딱 누르고 그냥 틱 나올 수 있는 누르면 툭 무슨 자판기처럼 툭 튀어올라서 할 수 있는 아이는 별반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 물음을 했으면 질문을 하고는 꼭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는 많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선생님 나름대로의 다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지혜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만 즐거워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의 기다림을 꼭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천차만별 차이 있고 나하고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채근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그전에는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꼭 이렇게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아셨죠?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경쟁하는 그렇게 할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학이 텅텅 남아 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더 높은 대학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기다림,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젠가 어디 그 가수 이름이 체린인가 누군데 어떤 가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아버지 자녀 교육의 비법을 물어봤더니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잔소리를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뭐 아무튼 기다리는 것만이라고 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잔소리를 안 하는 걸 쳐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고 효과적인 독서 수업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